지난 주말 김해 씨가 소속 직원에게 보낼 공무원 보고 알림톡을 시민 1,400여 명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씨는 넉 달 전에도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사망 신고 완료 알림톡을 보내 논총을 샀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내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경남도당도 걸림돌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짚어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우주항공청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 등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승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자체에서 보내는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은 행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주말 아침 이 알림톡을 통해 뜬금없이 한 공무원의 장인상 보고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 황당한 일이 김해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김해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알림톡. 김해시청 모 공무원의 장인상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빈소와 발인 날짜,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시민 1,400여 명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 7시 반쯤입니다. 김해시는 3시간 뒤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그런 문자 받으면 되게 황당하고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왜 잘못 보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착오 없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해시는 시스템상 오류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당직자의 실수였습니다. 수신 대상자를 선택할 때 소속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알림톡은 행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재난 상황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김해시의 알림톡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넉 달 전인 지난 6월에도 김해시는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생후 10일 된 아이의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해 빈축을 샀습니다. 지자체에서 보내는 알림톡 비용은 한 건당 8원. 낭비된 세금은 다행스럽게도 5만 원 안팎이지만 어쨌든 실수에 혈세가 쓰였습니다. 알림톡을 사용해서 안내를 드려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3일장이니까요. 그 대상자를 선택을 할 때 직원분들을 선택을 안 하고 직원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몇 달 만에 또다시 반복된 일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직원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2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특정 지역, 특정 기관 이익주의는 국익에 앞장설 수 없다면서 경남도민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해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경남도민들에게는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청 지원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지원에 대한 책임마저 야당인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13석의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주항공청 사천 연내 개청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모적인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최형두, 이달곤 등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 대전 연구개발, 전남 발사체, 경남 위성특화지구를 완성하자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또 우주항공청 설치를 정쟁 때문에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가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은 연내 개청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군의 가칭 의창중학교 설립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중동지구는 유니시티 단지 내 학교 부지를 확보했지만 중학교 신설이 무산돼 학생들이 거리가 먼 중학교로 배정받거나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등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게 중학교 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창중학교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과 양산 6개 면동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0일 교육 현안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급 과밀화와 빈 교실, 인도 없는 통학로 등 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김 의원에게 건의했는데요. 김 의원은 간담회 이후 학부모 전문 정책단 구성을 하고 접수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부마 민주항쟁 44주년 기념 제14회 팔룡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걷기대회에는 2,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자유무역지역에서 봉암수원지까지 약 5km의 코스를 걷고 건강 스트레칭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최 의원은 걷기대회를 통해 부마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가을의 정치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창녕군 대한면의 한 공장에 주차된 화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트럭 내부 운전석 인근에서 시작돼 시트 등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화물 트럭이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한편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조성과 관련해 합천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개는 민간 사업자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을 의심해 관련 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승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10분쯤 창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손으로 7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기사는 택시를 정차시키지 못한 채 도망쳤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차량에 탑승해 멈춰 세웠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경남도 의원들이 진해신항에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춘덕 도의원 등 20명의 도의원은 24일 경남도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해신항에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 ICD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산항 제1신항 북컨테이너 배후 단지에 도시 기본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은 컨테이너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40년 진해신항 완공 시기의 물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진해 외곽에 50만 평 규모의 가칭 진해 ICD를 건설할 것을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촉구했습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는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 내륙의 컨테이너 야적장과 철도 시설을 갖춰 화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의왕과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24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백수명 의원 등 8명의 도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펼쳤습니다. 또 이날 남부 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제409회 정례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38일간 열립니다.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경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확대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4일 브리핑을 연 경남자치경찰위는 먼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적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설치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자치경찰위는 도내 범죄 취약 지역에 이달 말까지 이동형 CCTV와 비상벨 등 방범시설 38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공원 등 방범시설이 필요한 630여 곳은 지자체와 협조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5개 군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파수꾼은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로 확대됩니다. 오는 2025년 도내 모든 시군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남자치경찰위는 스토킹 범죄 분야에 대한 신변 보호 사업과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